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최강야구 시즌2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은퇴한 선수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아, 한 30회 그 정도 경기를 했는데 그 7할을 했죠. 20승을 했죠. 그 안에는 프로리그 중에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팀, 그 다음에 독립리그, 그 다음에 대학, 그리고 어, 전국 상위권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팀하고 경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즌2가 됐는데, 어, 첫 개막 경기를 어, KT 위즈, KT 위즈 선수들 2군하고 이제 했어요. 2군하고 해가지고 큰 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강된 투수들도 이제 활약을 했고요. 잘하더라고요, 새로 투수들이.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제가 이겁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법. 일반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프로 그 경기에서 프로팀의 선수 중에 저성과자 관리 방법은 사실 심플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강 야구팀도 보면은요, 시즌 1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했고, 선수들을 평가를 했고, 평가 등급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그 선수들하고는 재계약을 했죠. 일부는 뭐 연봉이 올라가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근데 일부 선수는 재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쁘게 평가받은 선수가 두 사람이 있는데, 포수였던 이용구, 그 다음에 투수였던 심수창.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재계약에서 뭔가 좀 멀어지기 이런 입장이었는데, 포수였던 이용구 같은 경우는 김성원 감독이 특별히 오다를 줘서 몸무게 빼고 와라.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저성과자로 판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여러 해 동안 연속적으로 저성과자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면은 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 저성과자 관리 방법의 힌트를 프로 경기 구단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은 한 해 동안의 실적을 갖고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나눠서 연봉을 올려주거나 유지하거나 깎거나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팀에서 방출하는 것처럼 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상당히 좀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최강야구 예능팀에서 투수 심수창 선수에 대한 지금 관점은 재계약이 안 된 상태로 좀 남아 있어요. 과연 방출일까? 아니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즌2 시즌이 그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과연 투수였던 심수창 선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한번 추측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심수창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제가 준비한 그 PPT 자료를 보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야구 시즌2에서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투수 유일하죠. 심수창 선수입니다. 실적 어땠을까요? 뭐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을 던지면 스트라이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승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이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속, 구질, 뭐 정확도 이런 측면에서는 투수진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요 예능 제작팀에서도 뭐 이런 에피소드까지 올려놨어요. 콜드패를 당하는 그 경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팀에 콜드패를 당하는 그 경기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팀 입장에서도 사실은 불편한 거죠. 어쨌거나 그런 경기에 또 마무리 그 투수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진으로 치면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뭐 당연히 재계약에 대한 큰 고민을 하겠지요.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재계약 대상에선 제외된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 보강 차원에서 투수진을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두 명은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계약을 했고, 한 명은 투수 한 명은 육성 선수로서 일단 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그 채용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육성 선수 관점에서 투수 한 명, 그러니까 토탈 3명이 보강된 거죠. 심승 선수는 안 보이고 새로운 투수 3명이 보강되는데, 2명은 정식으로, 1명은 육성 선수로서 지금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그 팀을 운영하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표는 명확해요. 이기는 경기를 한다. 그리고 제작진에서 요구하는, 구단에서 요구하는 승률 7할 이상은 달성한다. 이건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거고요. 이런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또 스텝도 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훈련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죠. 그 기록을 통해서 선수를 판단하고 선수의 그 강점, 약점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약점을 보강하는, 어찌 보면 개인 맞춤형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잠시만요. 그리고 명성봉달은 경기력을 우선시켜요. 그래서 그 시즌2 시작했을 때 이리오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뭐 그 컨디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었나 보죠. 안 좋나 봐요. 어쨌거나 선발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회인가 그때쯤에 이제 대타로 나옵니다. 후반부 부분에. 그리고 평가 보상에 대한 건 구단도 아주 칼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예능의 팀이지만은 성과 관리를 참 잘한다, 이런 인상을 이제 강하게 받는 거고요. 김성근 감독에서는 심승 선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일단 저성과자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저성과자야. 그렇다면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김성근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일단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저성과자형 관리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인이 되겠죠, 조만간에. 정말 시즌2가 끝날 때까지 심수창 선수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타난다면 과거와 똑같은 상태일까 아닐까, 아니라면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이런 게 아주 관심이 되는 거죠, 나타난다면. 그래서 아마도 김성근 감독의 조선까지 관련은 이럴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 감도 아니고요,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기록을 많이 해요. 조금한 그 작은 그 상황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강점, 약점을 분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도 하더라고요. 경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점 보완을 위한 방안을 수립을 합니다.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 아주 강도가 높고 지속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 이건 같아요. 맞춤형이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그 상태가 쉽지 않은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인 훈련. 말 그대로 행동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한다. 이게 곧 역량 개발인 거죠. 포인트는 맞춤형, 지금보다 현격한 높은 수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고의 컨디션 유지가 중시되는 거죠. 체력 관리, 그 다음에 멘탈 관리. 프로로서, 프로로서의 근성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 저성과제 관리 방안을 찾는다면은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강점, 약점 파악하고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강도가 높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비즈니스 데이, 그러니까 휴무를 빼고는 컨디션 상태가 최상의 상태 유지가 돼야 아프거나 또는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것이 되는 건 본인 책임인 거죠. 그 상태에서 구성원 n분의 1로서 그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무시 못 하는 겁니다. 멘탈 관리 부분은 뭐 더 말할 거 없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대기업 중심으로 본다면 연봉이 웬만한 프로 선수, 물론 이제 그 장기간 계약하는 프로 선수, 아주 탑 클래스, 전국에 한국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없지만 차이 나지만 보편적으로 그 프로 선수들의 연봉의 평균 가격이라 그럴까요? 그것과 회사의 평균 임금하고 보면은 이제는 거의 프로팀에 가까워요. 대기업의 주력 기업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 연봉이 5천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관리자급 되면은 1억 대입니다. 거의 뭐 프로 선수들하고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그렇다면 마인드도 프로 선수들이 그런 멘탈처럼 그런 직장인들도 그런 멘탈이 필요한데 저성과자라면 이 부분에서는 특히 더 프로 근성을 가진 그 회사에 모르겠습니다. 그 연봉이 저성과자로 했기 때문에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게 판정이 됐겠지만 그래서 불만 있고 의욕이 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연간 단위로 연봉이 책정된다는 건 프로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의 어떤 멘탈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최강야구팀 시즌 1의 투수로 활동했던 심수창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심수창 선수의 하나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팀에 합류되지 않았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더라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심수창 선수의 만약에 등장이 된다면 저는 저성과자 관리 관점에서 큰 시사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 또는 HR 담당자 또는 직장인 입장에서 이 최강야구 프로팀의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은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직책자로서 리더로서 시사점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 되시면은 본방이든 뭐 제방이든 풀로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출퇴근 시간 또는 뭡니까? 버리는 시간? 타임킬링 하는 그 시간대에 유튜브에 올라 있는 요 최강야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수 하나하나의 성장, 감독의 그 경기 준비하고 경기하는 동안에 대처하는 것들이 리더에게 또는 구성원에게 고성과 조직의 관점에서 시사점이 많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